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어요? 우리 지목까지 우리가 배웠죠. 지목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배운 기본서 페이지 35페이지 3번의 면적,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3번의 면적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것도 역시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니까 별표 5개 딱 해놓고, 자,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게, 면적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 사람에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빨리 합격하셔야죠.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는 가족에 해당된다. 땅의 뿌리가 뭐가 있어요? 땅의 뿌리가 지적이듯이 우리 사람의 뿌리도 호적입니다. 항상 땅의 뿌리와 사람의 관계, 이 호적, 지적과 호적을 같이 우리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 면적은 뭡니까? 이렇게 가로 열고, 면적은 국가가 공정해 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정적 혈액이라고 딱 잡아놔요. 공정적 혈액이다. 자, 공정적 혈액이고, 특히 면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단축키로 사용해서 면장이라는 걸 꼭 한번 써먹어야 돼요. 면적은 면자 따고, 우리 끝자리 지적 공부에서 장자 따는 게 바로 장이죠. 그래서 면적은 지적 공부 중 장자면 등록된다. 그래서 면장이라고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 별표 5개고,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혀가야 되느냐. 첫 번째,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죠. 면적이란 무엇이라 하며, 그래서 면적의 개념 정도를 우리가 잡아놓고, 자, 두 번째,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에다 초점을 이렇게 맞춰 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단수 처리라는 게 있어요. 요 단수 처리와 끝수 처리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또 특히 단수 처리, 끝수 처리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면적은 출제가 되니까 두 개를 꼭 공부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면적이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 면상의 넓이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고, 자, 수평 면상 넓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자, 기본서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줄 끝에 수평 면상 넓이다. 이렇게 밑줄을 다 그어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대표적으로 이 평면 지적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고 나가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가 몇 개 우리가 부연 설명을 좀 해보자.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았죠. 몇 필지? 한 필지예요. 그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이 합정도로 바뀌었다. 개인계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대표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하나 떨어지죠. 자, 그러면 369예요.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그럼 대표적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오는 거죠. 지번 변경은 개인계 변동이 없다.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대표적으로 지번 변경이 되네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바로 개인계 변동이 없으니까 청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차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개인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도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걸어올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도 굳이 청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자, 대표적으로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치만 정정이 되는 거네. 그래서 대표적인 위치 정정 굳이 청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것, 대표적으로 경계보건 청량과 경계보건 청량,
그다음에 지적 현황 청량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이거는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있던 경계를 복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계 보건 청량과 현황 파악하는 거죠.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어때요? 자, 검사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라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치정정,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 3번에 기본서 가로 3번의 면적 측정에서 특히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 3개를 다 켜놓으세요. 자,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하나 경계보건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의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정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자, 요렇게 이제 삼등생에서 우리가 요렇게 보고 있어요. 현황을 파악했더니 어때요? 약간 면적 측정이 수반된 것 같아. 그런 때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한 합병이 있고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치 정정의 경우도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의미를 좀 잡아두시라는 것.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2번이 바로 뭐의 면적에서 바로 포인트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가? 요거 이제 행정구역 변경 다시 한번 꼭 해서 우리가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단수 처리, 건수 처리, 특히 이제 맨 밑에 있죠. 반가로 4번가. 면적의 등록으로서 면적의 결정 및 정량 계산인 건수 처리.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가로 4번에 있네요. 가로 4번에 있네요. 가로 4번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 건수 처리.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법정 축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보고 가자고요. 자, 법정 축척입니다. 자, 법정 축척은 대표적으로 7가지로서 대표적으로 500분의 1가 그래서 60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분모를 2배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00분의 1이다. 자, 분모 2배 하니까 2400분의 1이 되고요. 자, 500분의 1을 분모를 2배 하니까 1000분의 1이 되고 쭉 해서 대표적으로 3000분의 1과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 축척은 7가지로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죠. 자, 나눠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의 축척을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축척이 되죠? 바로 대축척 지역이 되네요. 대축척. 요 축척과 요 축척을 비교하면 여기는 대축척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소축척이 되는 거네요. 소축척. 소축척이 되고요. 여기는 뭐 백단위 축척이죠. 백단위 축척. 여기는 천단위 축척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단수 처리와 건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백단위 대축척은 0.01이라도 0.1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 뭘 맞추라는 거예요. 건수를 맞추라는 게 건수 처리, 단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백단위 축척은 0.1이라도 1제곱미터로 건수를 맞춰라. 이거는 정수로 맞춰라는 거죠. 그만 결론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백단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건수를 맞추고 우리 천단위 축척은 정수로 건수를 맞추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단수 처리, 건수 처리를 그러니까 첫째 자리 정수로 단해서 면적을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둘 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백단위 축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 이제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제 87.76이 있다. 그러면 과거의 학창 시절은 무슨 도입을 했는지 봅시다. 87점. 자, 첫째 자리까지 건수를 맞춰라 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87.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7.74다. 그러면 87.7
7이 되겠죠. 그럼 87.75다. 그러면 요거는 87.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오입을 했습니까? 우리 평균 정산할 때 학창시절에 가면 대표적으로 4, 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 오입이라는 것은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뭐예요? 올리라는 게 4, 오입이었죠. 그러면 우리 면적에도 4, 오입을 한번 대비해보죠. 자, 123.45라는 게 있고요. 123.35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4, 5입으로 한다면 요거는 123.5가 돼요. 요거는 얼마 됩니까? 123.4가 되겠죠. 다음은 260, 240, 246.9가 됩니다. 요걸 더하면 뭐예요? 246.8이 되죠. 그러면 0.1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필지만 해도 뭐다? 오차 범위가 0.1이 나타나요. 그러면 전 국토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오차 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4, 오입을 포기하고 그러면 뭐예요? 5, 5입법을 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단위 축적, 대축적에서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5를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4로 끝났다. 그럼 짝수로 끝났다. 그럼 버려라. 그럼 123.4.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23.4. 홀수는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로 끝났을 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게 5, 5입법. 그러면 246.8로서 우리가 오차 범위를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4, 5입을 포기하고 5, 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백단위 축적은 결론적으로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둘째 자리만 5로 끝났을 때 둘째 자리를 5로 끝났을 때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123.451로 끝났다. 둘째 자리가 아니라 5를 초과했죠. 5를 초과할 때는 홀수 짝수 볼 거 없이 이때는 123. 뭐가 되느냐?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대축적 백단위 축적은 둘째 자리가 기준이다. 둘째 자리를 5로 잘랐을 때 5로 잘라 먹었을 때 앞에가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려주라. 이게 바로 5, 5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단위 축적은 뭐예요? 1제곱미터죠. 그러면 만약에 123.5다.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가 홀수냐 짝수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123이니까 요거는 124가 되는 거고요. 122.5다. 그럼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으니까 앞에 짝수네. 그러면 122 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면적을 단수 처리해서 면적을 등록하라. 그럼 결론적으로 4, 5입법을 포기하고 5, 5입법을 도입하게 되는 게 바로 단수 처리, 끝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에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 끝수 처리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된다. 자, 뒷장을 넘겨보죠. 자, 뒷장을 넘겨보면 거기 단수 처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단수 처리에서 축적이 500분의 1에서 600분의 1은 0.1제곱미터로 0.1제곱미터로 단 0.1 미만은 0.1제곱미터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0.05를 초과한다. 올린다. 0.05로 끊을 때는 앞자리수를 확인하라. 홀수는 올려주고 0짝수는 버리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5, 5입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0.05 미만이면 버리라. 그러면 산출면적과 관련돼서 등록면적을 몇 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123.34다. 그러면 5 미만이니까 버려. 123.3. 123.35네.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요. 앞에 홀수죠. 그러면 123.4 올려줘야죠. 자, 123.36이다. 6으로 끝났죠. 6이죠. 5를 초과했죠. 그러면 얼마다? 123.4. 자, 123.45죠.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짝수죠. 그래서 짝수 버려라. 123.4. 자, 123.451이죠.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5를 초과했죠. 그러면 홀수 짝수 볼 게 없습니다. 123. 그러면 결론적으로 123.5가 되는 거죠. 자, 천단위 축적은 1제곱미터로 등록하라. 그래서 자, 123.4다. 123. 123.5네요. 5로 끝났죠. 첫째 자리가. 앞에 홀수다. 124. 이렇게 되죠. 123.6이다. 5를 초과했죠. 124. 123.45죠. 자, 124.5다. 그러면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버려라. 자, 124.451이죠. 자, 첫째 자리가 5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초과했으니까 뭐예요? 무조건 올려줘요. 홀수 짝수 볼 게 없다.
125. 그럼 결론적으로 요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건수 처리, 우리 요거와 관련돼서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되는 이유를 설명했고요. 우리 백단위 축적은 소수마다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딱 해서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앞에 짝수 0 또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게 무슨 오입이다? 545입이라는 거. 그러면 천단위 축적은 몇째 자리를 기준하죠?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려줘라. 무슨 오입이에요? 545입이라는 거.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뭐 확인 문제가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세부 청량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 경우가 아닌 것. 정답은 뭐예요? 3번 지목 변경이 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기출된 문제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7페이지. 이제 뭡니까? 4번의 경계로 들어가 보죠. 자, 4번의 경계입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가 돼요. 별표가 3개짜리가 되고, 경계는 이렇게 적어놔요. 경계는 국가가 공정해준다. 그래서 공정적 효력이라고 딱 써놓고요. 자, 경계는 공정적 효력으로서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도상경계라고 딱 적어놔요. 자, 성인경계라고 우리가 써놓고요. 보정경계. 경계라는 것은 도상경계, 성인경계, 보정경계. 자, 요 성인 보정 경계와 관련돼서는 국가가 승인해주고 국가가 보정해준다. 요거는 15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요. 요 도상 경계의 의미는 좀 잡아둬야 돼. 경계라는 것은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대표적으로 이게 도상 경계가 됩니다. 경계는 대표적으로 모선적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되면. 그래서 공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잡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뭘 잡아가야 돼? 첫 번째, 자, 의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의.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의를 잡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경계 결정 기준은 뭔가라는 걸 잡아 들어가야 돼. 경계 결정의 원칙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 결정의 원칙. 자, 세 번째는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또 정리해보죠. 경계란. 자, 이미 배웠죠. 자, 경계란. 자, 여기 보죠. 자, 경계라는 것은 여기가 건보라예요. 여기가 배종이고 여기가 오미제. 그러면 오미가 되고요. 건보라 필지, 배종 필지, 그 다음에 오미 필지가 되죠.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37페이지 경계의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필지별로.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요. 필지별.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입니다. 필지별. 자, 필지별. 자,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는 거예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그런 의미 정도는 한번 잡아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38페이지로 우리를 가보죠. 자, 38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예요? 3번 지상경계 이치 표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토지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를 표시한다. 이거는 약방의 감초로서 한번 체크해놓고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역시 예상대로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 희박해졌고요. 그러면 개념 정도만 한번 잡아봅시다. 1번 지적소환청 줄쳐놔요. 자,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줄쳐놓으세요. 자, 지적소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한다? 바로 작성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특히 이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정리해놔야 되고요. 자, 작년에 출제된 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요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요걸 우리가 출제한 거고. 우리 한번 보죠. 기억의 소재. 자, 이번에 지번이 있고요. 이것에 경계점 좌표가 있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8일, 홍보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그러면 디귿과 리을과 미음과 시옷은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경계점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비읍하고 시옷이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추가됨으로써 작년에 출제 예상됐던 게 바로 대표적으로 비읍과 시옷이었죠. 예상대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38페이지 한반부에 가니까 경계 결정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 결정의 원칙은 우리가 정해갈 건가? 경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거는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려보자고요. 돌리고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계라는 게 있어. 여기 이제 한 필지로서 요게 경계, 요게 경계가 되죠. 요거는 경계는 누가 정해준다? 국가가. 그래서 맨 밑에 38페이지 경계 국정주의라는 게 탄생하고, 경계 국정주의. 자, 경계는 뭐다? 직선이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39페이지 상단부에 경계 직선주의라는 게 탄생하고요. 두 번째 줄 최단거리, 그걸 확인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경계는 두 줄이 한 줄이에요. 한 줄이 되죠.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축이죠? X축. 요거는 Y축. 그래서 대표적인 축척 정대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해. 그래서 4번은 축척 정대의 원칙으로서 끝에다 줄쳐놔요. 축척이 큰 도면에 따른다라는 거. 거기를 키워드로 잡아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5번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 결정의 원칙은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요. 경계는 직선이다. 경계 직선주의. 최단거리요. 경계는 한 줄이 두 줄이 될 수 없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요. 요거는 무슨 축? X축. 요거는 Y축. 대표적인 축척 종대의 원칙이요. 요거는 바로 경계는 잡아당겨. 안 움직여.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성의 원칙이다.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플랜을 한번 제시해 본 거고요.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요거는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반가로 가로 4번,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3번과 관련돼서 경계 결정의 원칙이 나와 있고, 자, 요거는 가로 4번에 경계 결정 기준이 나와 있네요. 요 4번은 특히 자, 요거는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돼. 이거는 우리 경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경계 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 결정 기준이죠. 기준이니까 우리 법률에 규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계 결정 기준은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한다. 여기 이제 조문에 기준을 설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하단부를 경계로 결정하고요. 세 번째, 자, 도로가 있고 차천이 있고 이렇게 절전한 부분이 있다면 요 부분에 경계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절상이라고 좀 숙지해 두라고 그랬어요. 절상. 25일 때 출제가 됐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우리가 바다가 있다. 썰 봤죠? 물이 쫙 찼다. 여기 최대 만조일을 경계로 결정하고요. 자, 호수는 뭐예요? 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최대 만수일을 경계를 결정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제방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바깥쪽 어깨선을 경계로 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일, 최대 만수일, 바깥쪽 어깨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A가 나와 있죠. 연재 또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있는 동그라미, 중앙. 연재 또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동그라미, 하단부. 도로 구고 등의 토지에 절함은 상이죠. 절상.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 최대 만조일, 최대 만수일.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정. 제방은 뭡니까?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요 A, B, C, D,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니은과 관련돼서는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달죠. 자, 니은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니은은 자, 여기 보죠. 이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대표적인 도상경계에 따라주는 거예요. 도상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쪽으로 오신다면 여기에서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저히, 바깥쪽 어깨선에 따라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때는 대표적인 실제 경계에 따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계 의미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적용이 있는 것은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니은을 다시 정리해 보죠. 지상경계를 구역하는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 이 기억의 A, B, C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줄 쳐놓으세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에 따름으로써 요와 요 그림의 세 개가 믹싱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요? X 뭐에 따라서 결정돼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높낮이가 없다 중앙.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경계에 따르는 거. 자, 도상 경계에 따르지만 중앙, 하단부, 상단부가 되겠죠. 요거 이제 요 니은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요걸 꼭 믹싱을 해야 돼. 그럼 요거 하나 더 해봅시다.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요? X죠.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특히 요 경계 결정 기준은 우리가 이제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 요 니은과 관련돼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잘 나눠서 요 가로 4번과 니은을 잘 믹싱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도상경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40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이 3번에 대해서 우리 꼭 정리해놔야 돼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3번이 또 서서히 뭐다 출제될 가능성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별표 3개 놓고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자, 여기 이제 한 페이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겠죠.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이렇게. 자, 이렇게 뭐다 분할할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된다 이거예요. 원칙은 안 된다. 원칙은 X입니다. A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걸 뭐예요? 이 경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A적인 측면으로 가능한 것 앞으로 이렇게 외워요.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학, 자, 사, 공, 도라고 외워줍니다. 자, 확정 판결. 사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공이 뭐냐?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앞으로 그러면 A적 평면으로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 외워야 돼요.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학사공도라고 외워두셔야 돼.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의 법원이 확정 판결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공공사업에서 공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 동그라미. 그래서 학정 판결, 학, 사, 공, 도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학하면 학정 판결이요. 공공사업. 자, 사하면 도시개발사업, 도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학, 사, 공, 도 이렇게 한번 캐치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을 꼭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외워봐야 돼요. 그래서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유도, 그래서 유도 이렇게 해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8개 지목이 있는데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유원지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도라는 것은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이제 의미.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약간의 동기부여를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꼭 뭐에다 3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원칙.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려면 법원의 학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뭐다 철거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외적인 측면이 학, 사, 공, 도. 학이 학정 판결이요. 사가 도시개발사업이요. 공이 뭡니까? 공공사업이요.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고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이 측면에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또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 별표 3개짜리 이 동그라미 3번과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우리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작년에 출제되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는 경계 결정 기준과 요 경계와 관련돼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학사, 공도. 그래서 학이 뭐예요? 학정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학사, 공도 외워두시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유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유지.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40페이지 25의 기출문제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단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기억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없으면 바깥면이 아니라 중앙이죠. 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럼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되고 X. 자, 토지의 절 하면 상, 그래서 하단부가 아니라 절상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X. 자, 토지가 해면 수면에 비할 때 최대 반주의가 되는 선, 공유수면 매립재, 제방 그러면 바깥쪽 어깨선, 옳은 것은 리얼과 미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요 정도가 25회 때 출제가 되고, 자, 26회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역시 올해 27회 때는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계결정 기준과 우리 원칙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분할을 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암기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학사, 공도. 그래서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경계와 관련돼서 배웠죠. 면적의 포인트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 정리해 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 둘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 처리, 거수 처리. 그거와 우리 경계 측면에서 본다면 경계 결정 기준과 특히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분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학사공도.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세 가지 측면만 정리해 준다면 면접과 경계는 반드시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더 배움 회원님 피곤하시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좀.